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강하게 출발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많이 하회가 되면서 오늘 결국 뭐 강보합 정도죠. 고점 대비 많이 밀렸으니까 일단 뭐 약세 분위기로 끝났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처럼 최근 어떤 일련의 악재,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또 장중에도 굉장히 변동폭이 큰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이 조금씩 투자 심리를 좀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자, 외국인 매도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주가가 오늘도 이제 뭐 시장이 반등, 큰 폭으로 한 40포인트 상승, 이렇게 뭐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좀 보여줌에 따라서 우리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돌발적인 이런 뭐 전염병 사태 이후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3천억이 넘는 매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줬고요. 특히 코스닥에서도 2천억이 넘는 그런 순매도를 보여줌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요. 또 전강 후약이라는 그런 흐름이 다소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어찌됐든 최근 이런 일련의 악재,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이런 부분을 좀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과도하게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제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올랐던 부분은 그렇죠, 파월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9시 정도에 선진 7개국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가 화상으로 모여서 전자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런 정책 공조가 이렇게 또 일치가 되는 그런 어떤 성명서를 채택하게 된다면,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번 어떤 쇼크,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그렇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죠. 자, 미국은 이제 17일에서 18일, 다다음 주가 되겠죠? 그렇죠? 다다음 주, FOMC 회의가 열립니다. 3월 FOMC가 열리는데, 이전에, 지금 뭐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쵸? 시장도 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게 불안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FOMC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할, 그런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런 뭐, 글로벌,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 자체가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충격이 크기 때문에, 좀 강력한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거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쯤 바닥을 만들어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책,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이 얼만큼 또 주가 바닥을 좀 앞당겨 줄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오늘 판단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이런 악재들이 일시적인 악재인지 구조적인 악재인지 막 헷갈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과거의 바이러스, 관련된, 이런 악재들은, 일시적인 악재가 대부분이었었어요. 그죠? 구조적인 악재가 이번엔 될 수 있다,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들 많이 팔았다는 얘기부터 해볼게요. 1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소폭 순매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2월, 그죠? 2월 이제 그 중국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이어지면서 매도세로 반전이 됐죠. 거기 보시면 최근 어제까지, 그러니까 한 일주일 6거래일을 보게 되면 4조 2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죠. 1월 20일부터 그죠? 중국 바이러스 이 관련된 악재가 사태가 터지면서 어제까지 총 29거래일 동안에 5조 5천억을 매도를 했다. 그죠? 오늘도 매도를 했어요. 그죠? 오늘도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3천억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거의 이제 6조 원에 가까워요. 최근 들어서.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과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6조 가까운 외국인 매도세의 거의 대부분은 그렇죠. 반도체 종목에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 연말에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 작년 12월이죠. 선물 옵션 만기일, 마지막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하루에 뭐 5천억씩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매수세를 보여줬었죠. 자, 이번엔 반대로 최근 1월 20일부터 3월 2일 어제까지의 외국인들의 이제 코스피 시장의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2조 3천억 원. 그죠? 거의 절반 정도. 삼성전자, 우선주 합하면 거의 절반 정도죠. 그죠? 거기다 하이닉스까지 합하면 절반 이상 반도체 종목의 매도가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까요? 이 쏠림 현상은 지금 트렌드라 그랬어요. 매수도 쏠림 현상, 매도도 쏠림 현상.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좀 불안해. 대한민국의 비중을 줄여야 되겠어. 뭘 팔겠습니까? 저 어중이 떠중이를 안 팔아요. 반도체주를 매도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상황이 좋아져서 야, 대한민국 주식 비중을 좀 우리가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뭘 삽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왜? 시가총액 상위 1위죠. 또 하이닉스까지 합하면 35%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30%가 넘어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대한 악재가 있어 파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위시로 한 반도체가 앞으로 뭐 가격이 떨어진다. 그죠? 이번에 이제 이런 뭐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악재가 아니라 지금은 위중한 그런 어떠한 악재가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 비중 좀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여기 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와 있는 미국계 자금이 아닌 중동계라든가 영국계, 유럽계 자금,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따른 그런 인덱스 펀드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뭐 이분이 계속해서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닥터 둠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좀 붙이는데 둠이라는 것이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운명 중에서 좀 안 좋은 운명, 뭐 애군, 비운, 파멸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닥터 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관론자. 왜 유명해졌냐면 2009년도에 여러분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유명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근데 이분이 또 2018년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증시가 이제 큰 어떠한 또 악재로 인해서 또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중국이 고성장이 이제 멈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40%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뭐 현금을 보유하든지 아니면 채권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크게 빠지니까 이런 얘기들이 또 쑥쑥 들어오죠, 귀에. 그죠? 근데 이분이 사실 2009년도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상당히 유명해지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맞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틀린 예측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부각이 되지 않죠. 매스컴을 통해서. 2004년도부터 시장이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글로벌 경제가 경착륙이 올 것이다. 뭐 그걸 또 예고를 했었어요. 2005년도에. 그래서 뭐 크게 좀 빠질 것이다. 2006년도에는 1987년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블랙 먼데이. 이 블랙 먼데이 시점하고 2006년도의 시점을 공통점을 비교해 가면서 그렇죠. 또 2006년도판 블랙 먼데이가 온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2003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2007년도까지는 계속 대세 상승으로 지금 이어갔죠. 우리나라도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빈축으로 사기도 했는데 이분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또 계속 또 뭐라 그럴까요? 주가가 좀 떨어지고 지금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니까 이런 비관론들이 또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매번 경기 침체를 경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몇 년에 한 번은 얻어 걸린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씩은 맞잖아요. 그죠? 사실 이 경제를 예측한다라는 것이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경제학자들은요
사실 본인의 주장을 굽히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이제 경제학과를 나와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닥터 둠 루비니 교수의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 그걸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식을 또 딱 다 팔아갖고 또 채권에 투자한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이분의 예언이 맞는 경우도 있었고 틀린 경우도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 얘기가 틀리다 맞다 이런 얘기는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시작된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과연 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충격이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 질병 관련된 이런 돌발적인 악재들은 그렇죠. 일시적 충격에 지나지 않았었어요. 항상 단기에 끝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정책을 쓰게 되면 경기를 부양하거나 금융정책을 쓰게 되면 금방 먼저 원상복귀되는 그런 일시적인 충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V-shape 리커버리라고 해서 V자 반등이 나오는, V자 회복이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시적 충격. 그러니까 과거 2003년도에 사스 때라든가 또 2009년도에 신종플루 또 최근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도 일시적 충격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처럼 헷갈렸었어요. 이게 정말 구조적 충격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거기다가 이 닥터 둠 같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이런 경제학자, 경제학 교수님의 이런 예언 같은 게 예측 같은 것들이 계속 귓속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여러분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루비니 교수의 얘기는 쑥 들어갔어요. 아무도 부각 안 시켰습니다. 매스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또 스물스물 또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구조적 충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조적 충격은요 장기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일시적 충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요가 위축이 돼요. 그렇죠? 수요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소비를 안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부에서 뭐 금리를 인하한다라거나 아니면 부양책으로서 뭐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이렇게 이제 부양만 해주면 얼마든지 소비가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제 구조적 충격 같은 경우에는 수요 충격뿐만이 아니라 공급 충격까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장 문을 닫아요. 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폐쇄를 시킵니다. 그죠? 방역하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방역. 그죠? 심지어는 생산시설 폐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어떤 충격도 있는 거죠. 그죠?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수요뿐만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측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이번 중국발 이 바이러스 사태는 일시적 충격이 아닌 일시적 충격을 넘어서 구조적 충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과거 신종플루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이때는 뭐라 그래 전염성보다도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0명, 300명 정도가 사망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2009년 5월부터 굉장히 좀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됐다가 2009년 11월 정도에 그 고비를 확 넘겼어요. 왜냐면 이때 백신이 딱 나왔죠. 뭐예요, 여러분들?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뭐 사망자 수라든가 확진자 수가 막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번 사태도 사실 치료제, 이 백신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 충격을 넘어서 구조적 충격으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사태는 치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지금 3% 정도밖에 안 돼요.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3명밖에 3명 밖에는 아닙니다만 치사율이 그만큼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확진자들의 80% 정도는 경증 환자예요. 아주 막 심각한 이런 최근에 사망자 수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죠. 연세들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질환들이 있었던 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젊은 사람, 특히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죠. 경증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대중요법이라든가 또 일본에서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뭐 아비간이라는 이런 또 치료제. 미국에서 또 현재 임상을 하고 있어요. 각국에서 지금 백신을 개발을 하고
치료제를 계속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빠르면 뭐 7월, 8월 달에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지금 치료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환자들이 퇴원하는 환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우리가 좀 오바해서 구조적 충격까지 가는 거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시장이 지금 반응하는 그런 부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괜찮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2주 전인가요? 1주 전인가요? 갑작스럽게 그죠? 대구나 경북 지역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구조적 충격까지도 언급하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확진자 수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또 지역사회로 감염이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시적 충격을 벗어나서 구조적 충격까지 간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특히 낮은 치사율 그죠? 그 다음에 경증 환자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 다음에 치료제가 아주 없진 않다라는 점, 현재 또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각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죠? 중국, 또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G7 정책 공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우리나라도 당연히 뭐 금리 인하라든가 또 재정 지출 확대 이런 것들을 또 추경 얼마 전에 말씀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많은 비관적인 어떤 얘기들, 뭐 루비니 교수를 포함해서 많은 비관적인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됐든 이번 사태는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고비를 넘겨서 어느 정도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V자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뭐,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고, 힘들어 하시고, 또 겁납니다. 그죠? 루비니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그죠? 변화하는 어떤 4차 산업혁명을 끄집어 내리면서 특별히 잘못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구조적 충격으로 가는 게 맞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여러분들 좀 인내를 하시고 좀 버텨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시고요. 그죠? 많이 좀 불안하시고 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체험 VIP도 한번 여러분들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기대 많이 하시고요. 희망을 놓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더 힘있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